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지난주에 봤나요? 자주 그렇죠. 보네. 예. 남들이 보면 사귀는 줄 알겠다. 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그러면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만데. 잘못하면 경로당과대. 우리 이렇게 자주 안 보기로 돼 있던 건데 자주 보네. 그러게요. 그죠? 여기 한 달에 한 번 봐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 보고. 네, 오늘 또 통화정책 이슈가 있다고 불러주셨죠. 네. 자, 요번 주 제일 지금 큰 이슈가 FOMC였죠? 25, 26 이틀 했고 결과는 동결로 나왔고. 네. 일단 금융시장 반응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보죠. 금융시장 반응이 어땠어요? 첫 번째 시장. 오늘 뭐 일단은 위험자산 쪽부터 말씀드리면요. 뭐 네. 우리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음. 기본적인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뭐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약간 강보합 정도. 안 좋은 중국이 한번 빠졌다 치고 네. 나머지는 좀 강보합 정도로 보고요. 문제는 어저께 미국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어땠어요? 예, 뭐 미국이 어저께 이제 FOMC 딱 결정 발표 나기 전까지는 채권 시장에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해 들어와가지고 금융시장 계속 흔들릴 때 미국 10년 금리가 2% 언더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FOMC 직전에 2.04까지 그래도 레벨이 좀 높아졌는데 FOMC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주식시장이 좀 더 실망이 컸거든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1% 이상 하락을 나타내면서 채권 시장은 뒤에 평가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톤이 그렇게 노비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이 빠지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 혼란을 즐기자라고 해서 다시 2%까지 레벨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전일 대비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외환 시장은? 사실 달러 지수는 약간 약보합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였고요. 최근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금리 인상 기대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일 때 유로랑 엔이 더 이제 그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약간 생각보다 안 더 매파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좀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유로랑 엔이 좀 힘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달러는 약보합 마감을 했고 반면에 신흥통화들은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1,210원대로 올라섰다가 일단 월말이기 때문에 뭐 내고 물량 때문에 좀 1,20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연준의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증시는 폭락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죠. 예. 실제로 아무래도 1월 달은 앨런의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했다는 측면이 미국의 주가를 좀 내리는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오늘은 뭐 약간의 강보 수준으로 마감했다는 데 다소 좀 의아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좀 아까 이 둘은 지금 성명사가 매파적이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매파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물론 1월 달에 벌써 발생한 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 증시도 지난 12월 대비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를 좀 더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 클로즈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부분에 문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경기에 대한 판단이 재고에 대한 부담과 순수출에 대한 부담을 인정했지만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지금 또 1월에도 제법 많이 빠졌는데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슈지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인플레 타겟인 2%를 가는데
그 톤의 변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펀더멘탈 안 좋은 걸 반영해서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연준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3월에 지금 실질적인 액션이 있을 거라 보는데 거기다 힌트를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걸 더 기대했는데 떡을 주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조금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기왕에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성명서에서 이번 성명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뀐 걸 한번 좀 각자 제일 이게 눈이 가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일단 일단 연준이 미국 네.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고용은 좋은데 인플레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낮은 이유를 단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텀을 열어뒀다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다소 좀 납득이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저는 일주일 사이에 ECB와 지금의 연준이 그 유가에 대해서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CB는 지금의 유가 수준이 좀 의미 있는 하락 수준이라고 봤고 연준은 이건 단기적이라고 봤고 과연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시장은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보다는 ECB의 스탠스에 좀 더 무게를 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이게 아주 구조적이고 좀 중장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의미를 두는데 연준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향 중장기적으로 인플레 수준은 이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약간 논리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았을까,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봤어요? 봤죠. 안 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예, 저도 사실 그 유가에 대한 그 평가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중장기 인플레 전망을 변화시킬 얘기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 부분을 유지한 점이 뭐 제일 눈에 띄었고요. 또 뭐 그밖에 이제 뭐 경제와 뭐 글로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 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순수출에 대한 부담은 계속 좀 성명문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준이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을 좀 넘어서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연준이 보는 달러 지수 보니까 뭐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의 비중이 높은 그런 연준의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달러 강세에 대해서 아직 매우 우려할 만하진 않지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제일 유념해서 봤던 변화. 네, 오늘 저희가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미국 기업, 그러니까 미국 소비 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 건데 기업단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재고에 대한 부담을 이번 성명서에서 인정을 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뭐 보고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 전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침체 초기 국면 수준.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게 많이 벌어지면서 기업 조달 여건이 많이 열악해졌다는 거. 그 작년 연간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전체 그 포워드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조금 경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더 인정해야 될 거라고 봤는데 작년에 7월에도 이번 1월하고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네. 9월에 금리 인상이 될 것 아니다 논란이 그 많은 가운데서 연준이 조금 더 정보를 보고 싶어 했던 작년에도 7, 8월에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최신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고 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미국이 결국은 9월에 금리 인상을 못 했는데 그때도 7월 달에 연준의 그 애매한 정책 스탠스와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혼동을 더 그렇죠. 키웠다. 그래서 이번 1월은 미리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지만 네. 연준 입장에서는 또 다음 한 달 2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3월에 액션을 하겠다라는 의중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은 조금 더 도비시한 톤이었을 것 같은데 그 기대는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어서 3월달 어떻게 해요? 저희는 기존에 저번 2주 전에 채권 애널 수다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월이 어렵다. 네, 올해 중으로 하긴 해요? 올해 중에 일단은 지금 뭐 올해 중에 못 한다는 거는 완전히 미국 경제가 거의 침체 상황으로 또 갈 정도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건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 올해 저희 하우스는 한 2차례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톤은 아직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럼 스탠스의 변화는? 맞습니다.
거기는요? 예, 저는 3월에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예. 또 전승지 여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또 아니. 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3월에 할 것 같다. 예, 일단 사실 근데 전 그 날씨의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주택 뭐 물론 안 좋은 지표들도 얘기하셨지만 주택이나 고용이나 뭐 주택이 뭐 11%인가? 예, 네. 최근에 나온 지표는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견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판단이 그리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긴 한데 이제 2월에 좀 이제 ECB에 대한 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시장이 안정이 되고 하면 3월에 일단 올리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3월 일단 올리고 본다. 예, 예. 여기는 나쁘지 않을 때. 저희도 3월에 한 차례 인상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 6대 4로 인상한다 6, 안 한다 4. 근데 만약에 3월 야, 달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하지만 예. 화끈하게 뭐 아니면 도 일행이지 6대 4 내가 4도 얘기했잖아요 이러고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이런 하여튼 6대 말씀 4다. 예,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못 한다면 올해는 못 할 거다. 이런 비는 갖고 있습니다. 아 3월 달에 못하면 올해 못한다. 나도 비를 얘기해 볼까요? 나도 꽤 잘 맞히는 편이었어 그래도. 난 3월에 못한다고 봐요. 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위성으로 4번을 해놔야 될 거다를 얘기했는데 네. 당위성을 이제 포기했다 그랬잖아 1월 달에. 네. 개연성으로 가면 2번 정도 올 거다 그랬는데 난 지금 2번이나 할 수 있을는지가 궁금해. 2번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미국 경기가 보기보다 취약해요. 지금 주택 경기나 이런 것들이 경기를 살리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 주택 경기가 바로 죽거든. 주택 경기 바로 죽는 거예요. 금리 인상 들어가면 모기지 올라가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죽는 게 이제 저건데 난 어쩌면 아예 못할지도 모르겠다. 방금 주택 경기 얘기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리츠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피크 치고 나서는 지금 가격이 계속 좀 흘러 내리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리츠가 아무래도 미국 주택 가격 선행 지표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좀 금리 정상화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경기가 만에 하나 하강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럼 금리 인상 못하죠. 어떻게 금리 인상? 벌써 하강.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통 전후 경기 확장 국면이 평균 60개월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경기 네. 순환 사이클 중에서 한번 침체를 하면 확장이 한 60개월 정도 잡히는데 지금 2009년 6월 달에 침체에서 벗어나고 나서 80개월째 확장인데 1900년대 이후로 4번째로 긴 확장 국면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 미국 경기에 실속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 수준은 역사적 바닥. 그리고 자동차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도 역사적 고점. 이런 수준의 지표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주택 가격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을 거의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작년에 한 번 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저도 어쩜 미국 금리 인하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아까 3월에 본부장님은 인상을 못하면 연내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3월에 인상을 안 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그게 이제 도비쇼 해석에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조금 거기서 반응이 있으면 연준이 이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도 시장이 또 주춤한다. 그럼 방금 얘기하셨듯이 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 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비유도 있다는 정도를 얘기를 그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마이너리티이긴 하지만 지금 Q4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얘기는 좀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내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내 의견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자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달러 강세 기조 계속 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라는 그런 측면, 물론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되면 어려워지긴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어쨌든 ECB나 BOJ는 계속 이제
더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미국은 어쨌든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을 이제는 좀 수반을 할 것 같아요. 변동성을 그 수반한다. 폭도 좀 작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안전자산 선호에 이제 유로랑 엔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강세는 강세인데 그동안에 봤던 강세보다는 폭은 좀 작아지고 변동성을 수반하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미국의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들은 다 여기는 3월 달에 못하면 못한다. 여긴 3월 달에 안 하지만 한 2번 한다. 여기도 3월 달에 하고 한 2번 정도 한다. 두세 번. 두세 번. 그게 혹시 본인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이정범 연구원의 의견이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아, 이정범 네. 연구원의 의견 아니고? 네. 다음번엔 좀 물어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연준 경기 판단까지 대충 우리가 좀 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간단하게 ECB하고 다음에 그 BOJ하고 둘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ECB하고 BOJ 양쪽 하나 들어가요? 할 거로 보는데요. 둘 다? 네, 둘 다 할 거로 봅니다. 22는 3월을 놓치면 이것도 약간 좀 뭐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예. 22는 3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가만 보시면 ECB는 FRB하고 좀 제도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FRB는 1년에 한 번 인사들이 투표권이 결정이 되지만 ECB는 25명의 그 위원들 중에 21명이 돌아가면서 매월 그 투표권이 달라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3월 달이 그 바이트만 독일 총재가 투표권이 없는 시기입니다. 올해 3월하고 8월 두 차례 없는데 지난 1월 22일에서 다음번에 정책을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고 드라기 총재 어나운스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이 3월을 놓치면 매파적인 그 독일 총재가 참여하지 않는 3월을 놓친다면 ECB도 잠깐 액션을 취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만이 없을 때 몰래 해치워버린다. 우리 국회에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닌가? 우리 국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뭐 좀 그래요. 야, 거기는 저희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은 이들 국가들이 사실은 보면 제조업 경기들이라든지 지표들로 보면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추가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 건 금융 불안과 물가가 여전히 낮은 부분이거든요. 유럽과 뭐 일본 다 제로 초반 수준의 물가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가가 의미 있게 여기서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가 경로는 올해 예측했던 대부분 50달러대 유가를 추정하고 물가 전망을 내놨는데 네. 그 경로가 꺾이게 되면 지금 금융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양적 완화 트랩 아니에요? 양적 완화 지금 더 한다고 효과가 있겠어? 일단은 뭐 미국도 지금 QE4 얘기 아까 잠깐 네. 하셨지만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과정은 실물은 어느 정도 재고 부담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재고를 어떻게든 떨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좀 자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돈의 힘으로라도 계속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서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예, 될 우리 때까지 아까 한다. 얘기했던 것처럼 목폰 세발낙지처럼 끝까지 들러붙는다, 먹을 때까지. 뭐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과격한 수단의 재고 조정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잘 아실 겁니다. 네네. 뭐 폭력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선택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해야죠. 자, 이렇게 될 때 그 엔화 어떻게 가요? 엔화는 뭐 기존에 양적 완화하면 영향이 예, 있겠어요? 지금 그 일본 은행이 제일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완화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줘야 지금 엔이 많이 안 강해질 것 같거든요. 할 이미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뭐 투기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CFTC 투기적인 포지션을 보면 거의 4년 만에, 그러니까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이미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완화를 그래도 이 기조를 안 끝낼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엔이 이제 안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엔이 많이 약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금리를 올려주면 금리 차나 지금 또 해외 투자는 또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다른 부분들이 달러에는 그래도 지진해주겠지만 많이 약해지기는 엔이 약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ECB하고
BOJ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원화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양방향 영향이 다 있는데요. 일단은 돈을 풀면서 그게 진짜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이제 원화 강세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또다시 그게 이제 강달러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차별화, 달러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이제 더 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달러 원은 하방 지지력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달러 원에 대한 기존 전망은 그대로 유지. 예. 뭐 가면 한 1250까지 가는데 그거보다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게 더 유의미할 거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 붙었어요. 자, 우리나라 통화 정책 어떻게 돼요? 우리 금리 인상, 중립, 인하 있어요? 저는 셋 중엔 있겠지 참. 그렇죠. 개인적으로 3월이나 4월 때 한 차례 인하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한 차례. 예. 네. 한 차례 정도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선행돼야 될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겠죠.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3.0% 기준을 좀 낮추다든지, 아니면 물가 전망에 오늘 뭐 인플레 보고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제반이 따라야겠지만 결론을 놓고 보자면 빠르면 3월, 조금 늦어서 4월에는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차례로 끝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한 차례 액션 한 이후에는 차례로 그대로. 끝난다. 예. 여기부터 할까? 그래서 금리 인하니까 종결- 여기부터 물어보고 저기 물어봐야 네, 종결자 되겠다. 신. 종결자로.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당국의 입장은 그 자본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위를 막는 환율 상승을 막는 개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주식 자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채권도 뭐 선물은 사고 있지만 일단은 현물 쪽에서는 순유입 그렇게 유입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지금 뭐 중국 불안이 우리 경기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약간 위기가 조금 더 우려되는,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일단 자본 유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는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하는 없다. 예, 인상도 없고. 예, 인상은 중립이다. 당연히 없고. 예. 자, 종결을 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올해 뭐 들어오면서 통화 정책은 동결 아니면 인하 의견이 연초까지만 해도 동결이 6이고 인하가 한 4 정도? 네. 그 정도 분위기였는데 금융 안정을 생각하다 보면 가계부채라든지 뭐 자본 유출 때문에 인하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또 통화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좀 많습니다. 네. 금리 낮춰서 과연 뭐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근데 1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올해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진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체 3% 성장 가능하고 좀 물가도 뒤에 올라가는 그 시그널대로라고 하면 인하가 없어야 되는데 시장의 뷰는 오히려 지금 1월 말에 와서는 인하가 더 늘어난 형국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여건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유럽과 뭐 일본 같은 데서 또 그쪽은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 정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환율 전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약세를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해야 될 사정이긴 한데 수출이 워낙 지금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금융 안정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2번 인하를 할 때 거시경제 안전성을 제일 표면에 내놓고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논리 상황은 올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1분기에 소비 절벽 저희 작년 4분기 이후 뭐 이렇게 그 개별 소비세 네네. 인하라든지 그런 거로 인한 소비의 반작용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한 3월 정도에 한 차례 인하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경기 회복에 대한 약발이 없다. 2분기에 추가 경정에 대한 얘기도 또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아마 또 성장에 대한 안전판 논의가 되면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하우스부는 공식적으로 한 번인데 추경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또 한 번 더 정책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는 최대 2번까지도 올해 가능할 수 있다. 2번까지도 가능하다. 네. 둘 다 뭐 1, 4분기, 3월이나 4월 이런 쪽을 지금 보고 있는 셈이네요. 네네. 난 상반기에 놓고 하반기 할 것 같아. 상반기는 재정으로 좀 틀어막고 있어서 재정이 63% 지금 갖다 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쓸 수 있는 건 다 갖다 땡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월급 줄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못 땡겨 월급은. 땡겨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땡겨서 상반기 그거로 틀어막고 가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3%대의 뷰를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상반기에 금리는 없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그 자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추경과 금리 카드를 동시에 쓰지 않을까 하반기쯤 가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시장은 안 따라가더라고. 그게 시장 친화적이지 않더라고. 연준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잖아요. 원래 시장에서 연준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데 우리 한국은행은 저 독일계 쪽에 가까워서 대륙 쪽에 가까워서 시장하고 아주 안 친한 것 같아요. 보고서 쓸 때 그렇다고 한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쓰지 마세요.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